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아주 바쁜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댁에는 서방님 부부와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셨는데 최근 베트남 동서가 아들 쌍둥이를 가지면서 요즘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올해 35살이 되었고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 케어 아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네요. 그런데 재작년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수술을 하셨고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저희 시아버님 성격은 참 자상하시며 서방님의 모든 케어를 혼자 다 하실 정도로 잘 도와주시는 가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러나 수술 이후 갑자기 성격이 다른 사람처럼 난폭하게 변해 가족들을 많이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아프시고 힘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가족들이 모두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짜증수위나 폭력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머니 혼자서는 시아버지 케어가 무척이나 힘들게 되었네요. 이 상황이 반복되자 나중에 병원에 물어보니 지금 시아버지 상태가 겉으로 보이면 정상으로 보일지 모르나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뇌 일부가 손상이 되어 예전처럼 본인 혼자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로 인해 성격이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생 정신과 약으로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 시어머님은 시아버지와 서방님 둘을 커리어하느라 무척이나 힘드셨던지 저희 서방님을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을 시켜 나중에 이 둘을 따로 분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저는 차라리 서방님을 시설로 보내자 했으나 시어머니는 극도로 반대하셨고 며느리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가만히 입 다물라고 하셔서 전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우리가 해줄 게 없으니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자 했지만 제 생각으론 지금 서방님을 그대로 결혼시키면 나중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여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섭섭하다 하셨고 본인 막내 아들 평생 외롭게 살다 죽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네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어머니 본인이 알아서 책임질 테니 저보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고만 하셔서 전 그 이후 멀리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여차저차 해서 서방님과 시어머님은 열흘 동안 아가씨를 데리러 베트남으로 떠나셨고 제가 회사에 연차를 내서 시아버님을 케어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에서 23살 먹은 동서를 데려가 와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시켰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케어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하시고는 그 베트남 동서를 한동안 저희 집으로 보내 한국 요리와 언어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교육을 시키려 하셨습니다. 전 회사 다니느냐 항상 바빴고 평일 저녁엔 이틀에 한 번씩 남편을 따라 밤마다 대리운전을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바쁜 사람이었으나 동서가 안쓰럽기도 하고 방법이 없으니 전 주말을 반납하고 동서에게 본격적인 살림을 가르치게 되었네요. 그런데 동서가 저희 집에 오면 서방님까지 꼭 데리고 오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갔고 밥까지 해 먹이거나 사 먹여야 하니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적응될 때까지 조금만 참자며 저를 다독였고 상황이 이러니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빨리 동서가 한국에 적응하기만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희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데 또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인 것 같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매일 노심초사하고 계셨는데 아기가 들어섰다 하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지만 전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가 베트남 동서를 데리고 온 목적은 혹을 하나 떼려고 데려왔던 건데 이건 뭐 혹을 셋이나 다시 붙이게 되었으니 제가 보기엔 정말 대략난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을 하는 시어머니 말씀이 옛날 아무것도 없이 살 때도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잘 키웠고 또 자기 먹을 복은 알아서 타고난다는 미련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상황에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말 이게 좋아하실 상황인지 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 동서는
입덧을 임신 말까지 내내 해서 힘들다며 모든 살림을 내려놓았고 평일 저녁이고 주말마다 서방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 또 그 어린 동서가 너무 안쓰러우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도 체력적으로 힘든 나머지 남편과 함께 다니던 대리운전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전 남해안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 한동안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시댁에서 시어머니께 케어받으라고 말했더니 동서가 말하길 시어머니께서 한국에 사는 동안 저를 의지하며 살라 했고 또 아기 낳고 산후조리는 물론 앞으로 아기 키우는 것까지 다 제가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저를 친정엄마라 생각하라고 했다네요. 동서는 아기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너무 무섭다 했고 시댁은 시아버님이 소리를 너무 질러 그곳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 우리 집에서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고 울먹이는데 제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동서 말을 들으니 아차 싶은 게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시어머니가 벌인 일을 제가 다 덤태기 쓰고 평생 서방님 부부 뒤티닥거리만 하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 뛰어가서 동서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시어머니께 물어봤더니 다 맞는 말이라 하셨고 그럼 어쩌냐면서 이 상황에 너밖에 산후조리 해주며 쌍둥이 봐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셨고 또 동서가 애를 낳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 산후조리 해주면 회사 빠진 만큼 돈 주실 거냐 했더니 동서끼리 뭐 돈 가지고 장사하냐 하시면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라 하셨고 또 앞으로 본인들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댁 빌라를 제 앞으로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동서 데려올 때 시댁 집 담보로 몇천 뺀 것도 알고 있고 그 외 생활비로 담보대출도 더 받은 깡통집인 거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물려주시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댁 빌라를 제 앞으로 물려주시면 그럼 서방님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냐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시며 저리 성치도 않은 애를 저희 부부가 데리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결국은 꼴랑 집 준다는 명목으로 서방님 가족까지 책임지며 평생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서방님이 결혼 안 했을 땐 나중에 시부모님이 유산이라도 남겨주면 그 돈과 장애수당 나오는 걸로 서방님을 시설로 보낼 생각이었지만 이건 뭐 이젠 서방님 가족이 저리 줄줄이 사탕마냥 딸렸으니 이젠 어디에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예전에 시부모님 안 계시면 서방님을 시설로 모시겠다 흘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평생 저희 옆에 끼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거는 서방님 가족 살리려다 저희 가족은 대리운전도 그만뒀고 저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희 가족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도 한 달 벌어먹고 살기 빠듯한 집구석인데 일 다 그만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는 평생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소리인데 부모로서 참 자식한테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어머님은 본인 자식이니 죽나사나 끌어안고 사셔야겠지만 전 그렇게 못한다 하고는 저희 딸이랑 시댁이랑 먼 곳으로 월세를 얻어 나와버렸고 또 직장도 새로 잡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지레 겁먹고 벌써부터 집을 나가냐고 한 소리 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난리를 치는데 만약 제가 그 집에 있으면 동서랑 쌍둥이를 데려다 놀 게 뻔하고 또 은근슬쩍 제가 모든 걸 해주길 바라실 뿐입니다.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댁 상황, 서방님 부부 상황, 그리고 남편 상황까지 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 막다른 상황이라 전 자신이 없네요. 저희 딸랑 세 가족도 책임지기 힘든 세상에
지체장애 서방님의 말귀 못 알아듣는 베트남 동서에 그 신생아까지, 또 늙고 병드신 시부모님 뒷수발까지 끝이 없네요. 이 상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고 그 어떤 며느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며 살아야 하나요? 전 착하고 지고지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제가 집까지 나갈 줄 몰랐다며 섭섭해 하시는데 저 역시 무조건 저질러만 놓고 수습 못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욱더 섭섭할 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덮어놓고 애 낳아 놓으면 다 된다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계신 듯합니다. 시어머님이 옛날엔 그렇게 다 자식 키우셨다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쌍둥이 손자도 못 키울 게 없으니 옛날처럼 다시 한번 키워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못하시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서 돈도 벌어다 줄 테고 빚도 갚아주며 본인 동생 뒷수습도 해줄 테니 아들이라도 의지하실 수 있으니 저보다 나으신 편이라 전 부럽기까지 합니다. 제 쓰레기 같은 남편놈은 자기 가정 이뤄놓고도 결국은 지 가족 불쌍해서 못 버린다고 저희 가족을 버렸는데 저도 이런 무책임한 남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사는 게 빠듯해 몸은 빠져나왔는데 조만간 마음이 정리되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모든 걸 정리해 버릴 겁니다.